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차 시계 덧셈과 뺄셈 이제 이어서 3단원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에는 89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89쪽을 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1차 시계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이해한다.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학습 요소, 새롭게 알아야 되는 개념은요, 동류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동류항이 뭔지 알고 1차식의 덧셈, 뺄셈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열기 먼저 한번 볼게요. 진로 체험 활동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진로 체험 활동은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여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경인의 반 학생 26명과 도경인의 반 학생 28명이 진로 체험의 날을 맞이하여 진로 체험관을 견학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입장료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활동 1번에 진로 체험관의 1인당 입장료가 X1일 때 해경인의 반과 도경인의 반 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전체 입장료를 식으로 나타내보자 했습니다. 1인당 입장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인지 전체 금액을 딱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1인당 입장료가 X1이라고 했으니까 해경인의 반 학생은 26명이에요. 자, 그러면 26명 곱하기 X1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경인의 반 학생이 내야 될 돈은 26 곱하기 X인데 우리가 문자에서는 곱셈 생략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도경인의 반 학생은 28명이니까 당연히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28 곱하기 X 해서 28X1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불해야 할 입장료는 26X 플러스 28X. 자, 이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어차피 한 명당 입장료가 같은데 굳이 해경인의 반, 도경인의 반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경인의 반과 도경인의 반 인원수가 합쳐서 선생님 54명이에요. 자, 그렇죠. 그러면 54명에 대한 곱하기 한 명당 가격. 그래서 54X1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체 입장료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 두 개는 당연히 같겠죠. 자, 그러면 활동 1에서 전체 입장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해보자고 했는데 우리 구한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두 반 학생들이 각각 지불해야 할 입장료를 구한 후에 더한 방법. 두 번째는 두 반의 학생 수를 모두 더한 후에 전체 입장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26X하고 28X는 지금 어때요? 둘 다 문자가 같고요. 문자가 같다는 거, 입장료가 같다는 거, 같은 거. 자, 모르지만 어쨌건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차수가 둘 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항은 자, 차수도 같고 문자도 같고 자, 이렇게 모두 같을 때 우리 이 두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되었나요? 어떤 두 항이 지금 있는데 26X와 28X는 공통점이 문자가 같고 그 다음 차수도 1로서 같아요. 자,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을 때 우리 이 두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자, 같을 동자고 류자는 무리 류자예요. 같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히 만약에 지금 숫자 상수항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없는 상수항들끼리는 다 같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수항끼리는 또 같은 무리다. 그래서 상수항은 모두 같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예시 한번 볼까요? 다항식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서 동류항을 찾아보자 하면 3x는
문자 x가 한 개 곱해져 있어요. 같은 문자이면서 곱해진 개수가 차수죠. 차수가 1로서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x 보면 문자 하나가 곱해져 있고 차수 1이고 문자가 x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가 같고 차수도 하나만 곱해져 있다는 차수가 같다. 자, 그러면 이 둘은 뭐다? 동류항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숫자 있죠, 숫자. 상수항, 숫자끼리만 되어 있는 것들. 상수항은 모두 서로 동류항이다. 그래서 이 둘이 동류항, 이 둘이 동류항. 각각 동류항이다 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류항의 뜻을 알겠죠?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까지 같을 때 동류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만약에 x와 x제곱이 있어요. 자, 이건 어때요, 여러분? 얘는 문자가 둘 다 x죠. 그런데 얘는 차수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한 개 곱해져 있어요. 얘는 차수가 얼마죠? 2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다? 동류항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차수까지 꼭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1번에 동류항을 말하시오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푸시고 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이너스 2a 플러스 6 플러스 5a. 자, 여기서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 먼저 찾으면 음수 2a 마이너스 2a와 플러스 5a가 있어요. 자, 같은 문자 a인데 거기다가 문자 a가 한 개 곱해졌어. 차수 1이죠. 같아요. 그래서 동류항은 마이너스 2a와 5a가 동류항이다. 자, 상수항 6이랑 동류항인 건 없죠. 그래서 이것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x 플러스 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 자, 일단 x라는 문자가 있는 거 보이는 거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문자가 하나씩만 곱해져 있죠. 문자 같은데 차수까지 같아요. 그러면 얘는 동량입니다. 그래서 x와 마이너스 4x. 자, 마이너스 떼면 안 돼요. 이게 각각의 항이라고 했습니다. 자, x와 마이너스 4x가 동류항이고 이번에는 상수항이 두 개가 보이니까 얘랑 얘도 뭐예요? 동류항이 되겠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7. 상수항은 모두 다 같은 종류, 동류항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의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동류항의 뜻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좀 전에 우리 누구였죠? 혜경이네 반 친구들. 자, 혜경이네 반 친구들이 입장료는 26 곱하기 x에서 26x가 됐고요. 도경이네 반 학생의 입장료는 28명 곱하기 x에서 28x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전체 입장료가 되는데요. 이 방법 말고 아까 전에 학생 수를 모두 더하면 54. 거기에다가 x를 곱해줘도 전체 입장료는 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맞죠? 우리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전체 입장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26x 더하기 28x는 54x.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26과 28을 이렇게 더해서 x를 이렇게 붙여줘도 되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뭐죠? a 곱하기 b랑 만약에 a 곱하기 c가 있는데 각각을 a를 곱한 후에 여기 지금 각각 a가 곱해져 있죠. 각각 a가 곱해져 있는데 각각을 곱한 후에 더한 것은 우리가 더한 후에 곱한 것과 같다라고 배운 게 뭐예요? 바로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각각을 26 곱하기 x와 28 곱하기 x. 지금 여기에서 곱해져 있는 게 어때요? 같잖아요. x. x 하나 곱해진 게 같아요. 따라서 얘가 지금 같기 때문에 26과 28을 먼저 더하고 나서 x를 곱해줘도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분배 법칙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도 두 개를 먼저 더한 후에 곱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26x 더하기 28x는 앞에 두 숫자를 더해서 x 붙여주면 되는구나. 자, 이게 바로 원리로 따지면 분배 법칙이고 우리가 이제부터 빠르게 계산해야 될 방법입니다. 그죠? 아까 선생님이 이 분배 법칙이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x가 둘 다 똑같은 x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예요. 그러면 이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더하고 나서 곱해줄 수가 없겠죠. 이렇게 공통으로 곱해진 문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x가 하나 곱해져 있고 하나는 만약에 x 제곱이 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문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곱해져 있을 때만 이 분배 법칙을 지금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분배 법칙을 사용할 때 뭘 확인하면 됩니까? 동류항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동류항이면 앞에 두 숫자를 더하고 나서 문자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한 개만 더 해보면 2a 더하기 7a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숫자 두 개 더하고 나서 a를 붙여주면 된다. 자,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4분의 1 x 빼기 2분의 1 x.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지금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지금 문자 개수가 같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류항입니다. 동류항. 자, 그래서 이 항들이 동류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4분의 1에서 2분의 1을 먼저 뺀 후에 x를 붙여줘도 되는구나. x 곱해줘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2죠. 자, 그러면 빼주면 큰 쪽에 보를 붙이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동류항을 왜 배웠는지 알겠죠? 동류항이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이 동류항일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항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90쪽에 문제 2번 하기 전에 위에 예제부터 같이 볼게요. 자, 5x 빼기 7x 어떻게 해요? 5 빼기 7을 먼저 합니다. 동류항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곱하기 x. 답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항이 여러 개예요. 4개나 되네. 자, 동류항을 먼저 찾습니다. 얘랑 얘는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와 x하고 4x는 동류항입니다. 자, 동류항이면 어때요? 같은 문자와 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죠. 자,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면 1하고 4를 먼저 더한 후에 x 붙여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1 더하기 4의 x, 한마디로 5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1도 아까 동류항이라고 했어요. 상수항끼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준다. 다른 말은 3과 마이너스 1을 더한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또 2라는 답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5x 그 다음 플러스 2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네 문제를 천천히 푼 후에 모두 풀었으면 답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동류항을 먼저 찾아주세요. 3x, 6x, 마이너스 5x 모두 동류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두 개 하고 두 개 항 계산하고 나머지 항을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이럴 때는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3하고 6을 더한 후에 여기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 체크하세요. 자, 3하고 6을 더한 후에 빼기 5를 하고 x를 곱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류항이니까 그 공통된 문자 요거를 여기다가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4x 바로 답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2번 2a-7a a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어서 1a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숫자끼리 먼저 쓰세요. 2 빼기 7 더하기 1 하고 a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4a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3번 7x-6 더하기 5x. 자, 그럼 동류항 얘랑 얘가 동류항이에요. 그러면 얘랑은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6은 지금 계산이 안 되고요. 동류항만 7 더하기 5 계산하시고 개수끼리 계산하시고 x를 곱해줍니다. 붙여주시고요. 계산 안 되는 마이너스 6은 뒤에.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12x 마이너스 6. 자, 연습이 좀 되면 이렇게 바로 얘랑 계산해서 12x 그 다음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절차상 다 적어봤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4번 항이 4개입니다. 마이너스 y와 플러스 8i가 동류항이에요.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8하고 y 붙여주고, 자, 여기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하고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7y 플러스 2. 자, 이렇게 답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오늘 동류항의 뜻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일 때, 같은 종류의 동류항일 때는 간단하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식을 간단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동류항을 간단히 할 때 지금 괄호를 묶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걸 생략하지 않고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도 처음 연습할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선생님이 한 번씩 보면 2x 더하기 3x를 하면 보통 같은 동류항 문자가 x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2와 3을 더한 후에 공통되는 그 문자 x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하면서 x가 2개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게 정답이고 이건 틀린 답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가끔 2x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 얘도 간단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불가하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3x 빼기 2x가 있어요. 그러면 3 빼기 2는 1이야. 그러면 1 이렇게 적는 친구도 있어요. 여기에 공통되는 문자 반드시 붙여줘서 이렇게 해줘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주의점 조심해 가면서 여러분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밑에 선생님 EBS 매스에 재밌게 블럭 쌓기 하면서 이해하는 영상을 첨부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 첨부 파일에 있는 과제를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